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지컬 베토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뮤지컬 베토벤입니다. 6월 9일에 개막을 했네요. 이번에가 재연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에 초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 역할에 박효신 배우는 2023년에도 주연을 맡았었고 이번에는 또 다시 주연을 맡게 됐네요. 그리고 홍강호 배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베토벤 역할로 연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 EMK 뮤지컬 제작사의 작품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자료를 좀 같이 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를 같이 보시면 뮤지컬 베토벤 보기 전에 알면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실제 베토벤의 삶과 역사적 사실이 공연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뮤지컬을 좋아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뮤지컬 입문은 2008년 홍강호 배우가 출연했던 지킬 앤 하이드로 뮤지컬을 입문을 하게 됐고요. 관람은 한 1년에 3, 4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연을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매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홍강호 배우 때문에 뮤지컬에 좀 빠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홍강호 배우가 출연을 한다기에 망설임 없이 예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개인적으로 뮤지컬은 영화하고 다르게 내용에 대해서 이걸 미리 안다고 해서 스포일러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 뮤지컬은 작품 정보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노래도 귀에 익으면 익을수록 가사도 더 잘 들리고 감정도 더 깊게,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뮤지컬 베토벤, 뭘 알고 가야 재밌을까? 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줄거리 전체를 외우자는 게 아니고 공연장에서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신 배경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토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역사적 사실. 베토벤은 빈에서 인정받던 천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고요. 성공을 꿈꾸는 청년이 아니라 이미 정상에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베토벤이 명성은 이미 있지만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뮤지컬을 관람할 때는 이 사람이 천재라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천재였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으로 보면 좋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가장 중요한 사건, 청력 상실. 베토벤 하면은 모두들 아시는 게 귀가 멀었다는 거, 그건 다 아는 사실이죠. 저도 사실은 베토벤에 대해서 청력을 잃었다, 그리고 아주 후대에 남을 만한 클래식 곡을 여러 곡을 작곡을 했다 라는 점 말고는 사실 좀 아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토벤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청력 상실. 음악가잖아요. 음악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거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명곡들을 남길 수 있었는지 참 그 부분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귀가 멀어감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정체성이 붕괴돼가는 과정이 공연에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에서는 베토벤이 예민하거나 사람들과 부딪힌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고 소리를 잃어가는 공포를 표현한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좋다고 합니다. 계속 청력 상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 베토벤은 작곡가였죠. 소리를 상상하고 구조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다고 해요. 직접 연주를 하면서 인정받았던 스타. 그리고 인간 베토벤으로서 청력을 상실함으로써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능력까지 잃어간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청력 상실은 단순히 귀가 안 들렸다라는 게 아니고 직업, 자존심, 인간관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 내가 잘 들리다가 갑자기 안 들리는 상황이 왔다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좀 막막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은 무너져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청력 상실의 고통 속에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썼다고 해요. 이게 공연에서는
베토벤이 무너지는 장면의 감정적인 배경으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포기 직전의 인간이 다시 음악을 붙잡는 순간, 이 유서를 쓰면서 아마 상상을 해보자면 이 청력을 잃어서 너무 힘든 마음에 유서를 썼지만, 유서를 쓰고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래도 나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마지막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의 그런 유서로 공연에서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번째 포인트, 불멸의 연인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이게 뭔데 1812년에 베토벤이 한 여성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매우 격정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고, 나의 천사여, 나의 전부여, 나의 불멸의 연인이여. 여기서 이 불멸의 연인이 누구냐라는 게 이름이 적혀 있지를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멸의 연인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추측이 아주 무성했다고 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실제 편지가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른다. 베토벤이 죽고 난 다음에 유품 속에서 이 편지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누구에게 보낸 건지 명확히 적혀 있지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멸의 연인이 누구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라는 점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 미스테리가 뮤지컬 베토벤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빈칸이 있으니까 공연은 그 빈칸을 상상으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 중에 토니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토니는 누군가? 안토니 브렌타노라는 사람이고 실존 인물이고요. 이 방금 말씀드린 불멸의 연인의 후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2024년 초연 때 그려졌던 내용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만약에 안토니 브렌타노가 베토벤이 사랑했던 불멸의 연인이었다면? 이라는 역사적 상상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좋다. 근데 뒤에도 나오겠지만 초연 때는 이런 토니와의 사랑 이야기가 조금 중점적으로 그려졌다고는 하는데 이번 재연 때는 그런 부분을 많이 걷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만한 포인트는 토니를 단순한 연애 상대로만 보면 아쉽다. 베토벤은 청력이 상실이 되면서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됐겠죠. 근데 여기서 토니는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인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람 포인트는 사랑보다 구원과 연결의 감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추천이 있네요. 이 토니와의 장면은 로맨스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특히 초연에서는 그게 중점적으로 그려져서 어떻게 보면 불륜의 코드가 굉장히 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베토벤이 다시 인간적인 감정을 회복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런 대상으로 토니를 보면은 좋다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포인트, 초연과 재연의 차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초연에서는 이 불멸의 연인, 사랑의 미스테리가 비중이 높았다면 재연에서는 청력을 상실해서 내면의 갈등이 어떻게 되고 그걸 극복을 하면서 어떻게 음악을 창작을 해 나가는지 이런 과정들에 더 초점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보다 예술가의 회복 중심으로 공연을 보면 좋다라는 게 관람 포인트고요. 그래서 재연에서는 기존의 부제였던 베토벤 시크릿을 덜어내고 작품명을 그냥 베토벤으로 새롭게 선보인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내용도 많이 고쳤고 넘버도 수정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초연을 보지 않아서 좀 비교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포인트. 베토벤의 음악은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다. 월강, 비창, 열정, 합창. 그래서 익숙한 클래식 선율이 나올 때 그냥 아는 곡이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아는 곡들이 지금 베토벤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음악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이번 재현은 르베이의 신곡도 중요하다. 르베이는 저도 몰랐는데 모차르트, 레베카, 엘리자벳 이 공연들의 작곡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지컬 베토벤은 베토벤 원곡 선율에 르베이의 신곡이 결합된 뮤지컬 넘버의 형태라서 클래식 콘서트의 느낌은 아니고 베토벤의 선율이 뮤지컬 감정선 안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그런 걸 보고 듣는 재미가 있다라는 게
음악적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추가적인 배경 설명인데요. 가족 문제도 알고 가면 좋다고 합니다. 자, 동생들. 베토벤은 가족 문제로도 평생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카 문제. 훗날 조카 양육권 문제로도 큰 갈등을 겪었다고 하고, 이게 공연에서 어떻게 그려지느냐, 가족 갈등은 단순한 서브플롯이 아니고 베토벤의 고립감을 보여주는 그런 주제로서 이게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음악적으로는 위대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계속 상처받고 부딪히던 사람이었다. 저도 얼핏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베토벤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뭔가 고뇌에 잠겨 있고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극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좀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베토벤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캐릭터, 그런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공연 보기 전 팁을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줄거리보다는 베토벤의 감정선을 따라가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니를 단순한 연인으로만 보지 말고 이 토니를 통해서 베토벤이 세상과 단절됐던 것을 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베토벤의 대표곡 3-4개를 미리 듣고 가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울 건 많지 않습니다. 청력상실, 불멸의 연인, 그리고 다시 음악을 붙잡는 사람,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요약하면 공연 전에 기억할 3문장. 베토벤은 이미 성공한 천재였다. 하지만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청력을 잃고 있었다. 이 공연은 천재의 성공담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회복 이야기다 라는 게 최종 서머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뮤지컬 베토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좀 가졌는데요. 저는 6월 20일에 박효신 배우와 홍강호 배우 2회차를 모두 보고 올 예정이고요. 저도 이렇게 하루에 2 캐스팅을 한 번에 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와이프와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귀하더라고요. 둘이 같이 보러 갈 수 있을 때 좀 한 번에 몰아보자. 어차피 박효신 배우 것도 볼 거라면 한 번에 몰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보고 오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저처럼 뮤지컬 베토벤을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공연 실제로 보고 나서 리뷰하는 영상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